안녕하십니까. 완주 시민연구반 발표자 신은경입니다. 저희는 비료 사용 개선을 위한 대기 환경 개선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먼저 저희 팀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완주 시민연구반 팀원들은 완주 곳곳에서 모인 마치 비료팀을 위한 인재들로만 구성된 것 같은 특별한 팀원들이었는데요. 완주 영농 후계자부터 농수산대학의 인재들의 설문을 통한 비료 사용 문제를 진단하고 솔루션을 제시해 주시는 분까지 순서마다 너무나 꼭 필요한 분들이 모여서 비료 문제를 바로 해결하고야 말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도 잘 맞고 또 결론 도출까지 즐거운 여정을 함께한 분들입니다. 네, 저희가 발표할 순서는요. 먼저 선정 배경, 정보 습득 후 공유, 인터뷰를 통한 문제 발견, 해결 방안 및 피드백, 프로토타입 제작까지 많이 지겹지 않도록 빨리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먼저 비료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질소 산화물을 배출하는 주요 원인 중에 또 하나였는데요. 비료 사용을 하면서 질소 산화물 배출이 되는 게 저희 나라에서는 아쉽게도 아직 통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 자료를 사용해서 보게 되면 자동차가 36이라면 농경지는 20%의 배출량을 질소 산화물을 배출하고 있는데요. 미국보다 면적당 질소 비료 사용량이 더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또 해마다 또 이쪽에 보시면은 농경지 헥타당 비료 사용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 사용량이 제도적으로 과다 사용하는 부분을 꼭 규제가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화학 비료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오존까지 발생이 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팀원들은 열심히 비료에 대해서 공부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비료의 역사부터 성분, 종류, 왜 과다 사용하는지, 그렇다면 화학 비료를 줄이고 땅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친환경 비료는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또 축부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순환 농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 가지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인터뷰를 통한 문제를 발견을 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는 첫 번째로 농업기술센터 비료 관련 담당 직원분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완주군의 비료 사용량을 알 수 있었고요. 또 로컬 푸드라는 저희 완주군의 자랑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비료 사용 처방서가 무조건적으로 이제 있어야지만 납품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완주 농업기술센터는 항상 이제 포준 비료 사용량에 대해서 계속 제시를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농업인들이 체감을 하는 비료의 양이 달라서 설득하는 게 쉽지 않다고, 이제 연세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내 밭은 내가 잘 알아, 이만큼은 넣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료 사용 처방서에 대한 인지 제고와 실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축산업과 축분 비료를 생산하시는 농민분을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유박 같은 친환경 비료들도 사실은 친환경이 아니고 전량 수입이 많이 되거나 아니면 화학약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비료라고도 사실 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표준과 현장의 괴리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변화 및 지원, 또 농민들과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농민분들과도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의존도는 낮아졌지만 비료는 생산성의 문제가 돼서 수입과 직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줄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고요. 아무래도 농업센터 관계자분도 얘기해 주셨다시피 적절한 시비를 위한 시비 처방서를 시행을 해야 하고, 또 비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생산력이 떨어진다라는 불안감을 해소를 할 수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식의 문제라는 것에 결론이 도출이 됐고요. 농민들이 적절한 비료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은 농민들이 또 인식을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점점 저비료와 유기농산물로
확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결론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론은 생산력 증대를 해서 많은 생산을 하더라도 소비자가 소비를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문제까지 갔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로컬 푸드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아무래도 완주가 최초로 시작해서 완주의 자랑거리가 되어 있고 이제는 다른 지역에서도 너도 나도 이제 로컬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로컬 푸드가 저희의 또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겠다는데 팀원들이 의견을 모으고 이제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은 비료를 덜 쓰고 적절한 시비를 통해 생산된 검증된 농산물을 납품을 하고 로컬 푸드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소비자들은 우리 지역의 안심 농산물 조금 못생겨도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을 소비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로컬 푸드에 그러면은 어떤 게 있는지를 확인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로컬 푸드에 납품을 하려면은 처음에 이제 농업 관계자분들께서 다들 말씀을 해주시기로 생산물이 비료 검사를 완료하지 않으면 납품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식료를 비롯한 인증을 마친 농산물이어야만 인정이 돼서 로컬 푸드에 납품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로컬 푸드 활성화가 곧 적정 비료 사용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컬 푸드 같은 경우에는 벌써 생산자 앱이 있어요. 그래서 생산자 앱이 있다 보니까 벌써 거기서 재고 관리가 일단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앱 관련 전문가들과 피드백을 진행을 했을 때 이미 기초적으로 모든 게 다 돼 있는 상태고,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을 때 앱 개발에 비용은 많이 드는 편이지만 기초 시스템을 이미 로컬 푸드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가능성이 충분하고 또 다른 지자체가 또 이미 로컬 푸드 앱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진 모델로 차별점을 모색을 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토타입 제작에 들어갔고요. 저희 로컬 푸드의 다른 차별점은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품명으로 먼저 돼 있는 그런 분류하는 그런 다른 쇼핑 사이트와는 달리 저희가 친환경을 먼저 인식 개선을 위한 부분을 위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저렇게 먼저 무농약, 저비료, 유기농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경운까지 진행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토지 사용 처방서, 인증제도, 인증 방법, 인증농가 현황까지 집어넣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농장 방문 후기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소비자의 인식 개선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프로토타입 영상을 같이 보면요. 네, 저희 완주 지역은 도농 복합 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도 많고요. 소비자도 그만큼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 농업을 하고 책임 소비를 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게 미세먼지도 줄여나가고 적절한 비료 사용으로 저희가 더 나은 대기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